수술실 CCTV 설치 가지고 에이 이거 저 직업적 저항 아닙니까? 외과계 의사들의 입장은 수술실이 범죄가 일어날 곳이냐. 자기가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고 확인할 권리도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두 분 붙으시라고 하고 저랑 잠깐 나가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의사소통TV 원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네, 저희가 개원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입소문이 많이 난 것 같죠? 오늘 올라왔을걸요, 예고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의사소통TV 구독자가 56명에 불과합니다.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니, 잘 된다고 자꾸 그래야 환자가 오지. 아 환자 기다려요. 네. 예, 자.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근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이거 첫 출연인데 제 소개 안 합니까? 이런 저희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사장님이랑요. 민주연구원 연구원장 양정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진짜 입소문 듣고 왔는데 돌팔이라고 하는 소문이 하지만 의외로 속박으로 잘 맞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호자도 같이 나오셨네요? 예. 제가 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이 병원의 관계자하고 관계자. 병원이 문을 열었는데 원장님하고 부원장님이 환자 진료 잘 하시나? 그리고 오늘 그 병원 개원하고 VIP 환자가 오셨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로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약하면 VIP 검은 환자가 오셔서 보호자 겸 에스코트 겸 뭐 그렇죠. 같이 오셨다. 네. 예. 저희 하던 대로 환자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54세 남자 환자고요. 직업이 경기도지사입니다. 아, 주소는 하고 싶은 일로 하는 일도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그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보호자가 제가 가르쳐준 얘기인데 사실은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돌팔이 오진이야. 그러면 보호자가 제공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문진표가 잘못됐네요. 문진표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나? 이렇게 걱정하는데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이거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잠이 너무 많다. 이게 일반인 기준보다 너무 기준이 낮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제가 3일씩 자는 일도 있습니다. 3일을 네, 주무셨다. 그냥 한번 불면에 불자도 갖다 붙이면 그러면 되겠는데 3일 연속 주무시면 허리가 아파서 잘 못 자는 수가 있어요. 옆으로 자면 됩니다. 엉덩이에 이만한 욕창이 그 가려지는 정도는 그때 얼른 뒤집죠. 경력 변호사였고요.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변신했고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무려 공약 이행률이 94.1%. 이거 확실한 건가요? 그 고발당했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확실한 걸로 확실합니다. 검찰이 확인해준 거예요. 본인 피셜 아니다 검찰 피셜 94.1%. 이거 팩트 체크가 된 거군요. 네. 네네네. 이 압도적 지지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셨고요. 이분이 정치인으로서의 특징이라면 주관이 굉장히 명확하고 네. 뚜렷한 가치를 내세우며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거 차트 누가 썼어요? 이거? 제가 썼어요. 너무 잘 써드린 것 같은데? 특이사항은 네. 이분이 소년공 출신입니다. 소년공. 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아, 특이하시네. 본격적 진료를 들어가기 전에 초미의 관심사인 세 분 식사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셨는데 그 사진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겠죠? 아니, 누가 엑스레이를 띄우라고 그랬어? 여기 병원인 줄 알아? 엑스레이 말고 우리 병원은 무조건 보도사진. 이 사진.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진상을. 솔직히 너무 자기적인 냄새가 나요. 뭐 자기적이에요. 50대 세 분이 이렇게 손 깍지 끼면서 삼각형 구도로 한잔 해보세요. 세 분 그래서 식사를 왜 하신 건가요? 밥 사주신다 해가지고. 사실 사준다여서. 이재명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내력이 깊어요. 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아니 질문 아니, 대답할 갖고 와. 시간을 줘야 도구 돼. 갖고 오세요. 환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 얘기를 일단 말로 하기 전에 본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무슨 병원에는 OX 판때기를 아, 넣어. 이게 어묵이 나오신다고 하여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를 네, OX 테스트라고 그래서 본인 X를 보시면 시청자들은 O인 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X. 이렇게. 아우, 네, 좋습니다. 인지 능력이 괜찮아요. 어려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돈이 있으면요 이걸 O와 X 두 개를 붙입니다. 아 저희가 돈이 없어요. 제작비 좀 쓰세요. 부끄럽잖아. 사장님 결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명제를 말씀드리면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O, 거짓이다 그러면 X를 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친하다. 하나, 둘, 셋. 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놓는다. 하나, 둘, 셋. 에이, 안 친하네. 동갑 친구인데 말 안 놓는 친구가 어딨어요? 손깍지도 꼈는데.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연상입니다. 호적에 우리 아버님이 올릴 때 혹시 죽으면 나중에 사망 신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씩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보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그렇게 했어요. 시골은. 그렇죠. 네. 저는 서울이라 그런 게 아닌데 시골이시잖아요. 좀 있게 사셨군요. 우리는 없이 살다 보니까 호적 신고를 할 때 한 달 늦으면 과태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다 그저께 났다고. 소아의 발달 과정을 네. 보면 돌 지나면 이제 걷는데 네. 걷는 애가 그저께 나왔다. 거의 탄생 설학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텐데 제가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본인 이름이요. 아 그럼요. 내가 이재명이다. 네. 이거 무슨 안에서 태어난 신화예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네. 아버님이 이제 이름을 짓다가 큰형님은 나라국자, 뭐 두 번째는 순할 순자, 그다음에 번영할 영자, 네. 착할 선자 이런 식으로 다 썼는데 제 때 오니까 적당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소진이 된 거죠. 네, 소진이 돼가지고 좋은 한자다. 좋은 글자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계신데 아버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겨울에 신고를 하러 가는데 이놈이 자꾸 어디서 자기 매달려서 맴 그러는 거예요. 맴이 소리를 내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매물을 하지 왜? 아니 요새 맴으로 보자 말아요. 그래서 제가 명 네, 그렇죠. 보통 사투리에서는 명을 맹이라고 하니까 이재맹. 재명이라고 그래 재명. 대구 경북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하죠. 친하신데 존중의 의미로 말은 놓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2017년 대선 경선 앞두고 그때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었죠. 그때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 경선 출마 준비할 때인데 강남에서 그때 이재명 당시 시장님하고 둘이 이제 소주 한 잔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 시장님이 대선 출마하시는 문제를 사적으로 같이 응원했죠. 사적으로 한번 저한테 아, 네, 네. 정하시길래 무조건 나가죠. 우리 당이 이기려면 굉장히 멋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그중에 이기는 분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더 멋있게 보이는. 그렇죠. 네. 누가 되더라도 네.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이재명 지사님, 그다음에 안 지사님. 문 대통령님, 안희정 지사님 마지막까지 세 분이 정말 각축을 했는데 세 분이 각각 정치적인 무기와 컨셉과 컬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당 안에서의 저는 어떤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상대하고 시장님 꼭 나가십시오. 네. 좋은 상대가 될 겁니다, 서로. 그때 뵙기 시작했는데 그때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술이 이제 상당히 된 상태에서 그때도 이제 전 동갑인 줄 알고 저거 했는데 그 이재명 시장님이 1년이 늦어서 그렇다고. 근데 그때 뭐 제가 의심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형님 동생 합시다. 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까먹고 있었어요. 술 너무 많이 드셨어. 네, 많이 먹었어요. 아니 잠깐 아직 진료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보호자가 말이 너무 많아요. 다음 OX. 다음 OX 아, 몇 개 안 참, 남았습니다. 안 자, 되겠네. OX. 그날 그 수원에서 만나셨던 그날의 내용을 한번 질문 좀 드려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선거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오 진짜 안 하셨어요. 아니 지사님 타이밍이 약간 늦으셨는데. 제 녹화. 엔진. 선거 얘기 실제 안 했어. 정말요? 네. 그건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왜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촌스럽잖아요. 네. 눈만 마주쳐도 다 아니, 아는데.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님도 정당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이 지사님이지만은 지방 행정부 수장이잖아요. 네. 또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민감한 그런 얘기들을 사석이라도 할 필요 없고. 그 안에도 뭐 우리가 사실 한 19인을 확인하는 거지 뭐.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확인이 됐으니 네, 그렇게 선거 이야기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자 보호자에 대한 기초 면담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나갈까요? 나가세요. 아니요. 그리고 환자분이 일을 많이 하는 걸로 특히 네. 유명한 분이에요. 워커홀릭.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건가요? 저는 의무감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그게 뭐냐면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인생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정치에도 한 방은 없다. 작은 거 많이 하자 이런 주의예요. 저 대통령님한테 가끔씩 말씀 드릴 때마다 그 말씀 드리는데 좋은 거 뭐 화끈한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다 했겠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라고 남겨놨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작은 일을 많이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진짜 인정받거든요. 말만 해가지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결국은 몸을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아이템 발굴하고 작은 거 많이 여러 군데서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 이렇게 두 번째 많이 바뀌죠. 그래서 지사님 그렇게 작은 걸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를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실 거라고 이제 12시간 밖에 못 주무시는 추정을 했는데 더 주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서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깨어 있을 때 그냥 정신을 좀 말짱하게 네. 유지하는 게 좋고요. 저는 뭐 차에 타면 무조건 거의 다 잡니다. 쏙콜라. 하여튼 그래서 쿨하신데. 작은 일을 많이 하자. 해서 그걸로 인해서 큰 성과가 날 수 그렇죠. 예.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작은 일 치고는 너무 많은 걸 하셨어요. 특별 사법 경찰 강화, 부동산 문제 해결, 불법 계곡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지역 화폐, 닥터 헬기, 수술실 CCTV 설치, 3대 무상 시리즈.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작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특사경 문제도 그런데 그게 이미 제도로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번잡한 데다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지금 앞으로 역점을 둘 게 뭐냐면 불량식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불량식품 자기가 돈 좀 벌겠다고 고춧가루에다 색깔을 섞고 근수 늘리려고 뭐 그런 거라든지 이 화공약품 넣어서 색깔 그렇죠. 만든다든지 이거 정말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 인터넷 보면 그런 사람들 다 X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인터넷 보면 인터넷 보면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거. 아니 댓글 중에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작은 한 사람이 돈 좀 벌자고 수없이 많은 사람 피해를 입히잖아요. 화나죠. 이것도 적폐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단속을 안 해요. 왜냐면 반발이 많으니까. 손도 많이 가고. 근데 그런 걸 단속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적 적폐들을 청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고 같은 경우는 생활 속의 작은 적폐들. 이게 작은 도둑하고 큰 도둑이 있는데 큰 도둑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라를 망치는 건 큰 도둑만이 아니라 온 동네 좀도둑이 성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럼 저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새는 많이 좋아졌던데 앰뷸런스 지나가는데 안 비켜줍니다. 네. 막 진짜 가족들은 막 피 철철 흘려 죽을 동살동 하는데 차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왜 안 비켜주냐면 그 가짜 앰뷸런스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있으니까 네, 네. 저거 가짜 아닐까 이러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 중에 뭐 탄다는 네. 소리도 있고. 실제로 뭐 공항 가는데 네. 30만 원 주면 이렇게 논스톱으로 네. 데려다 주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앰뷸런스 단속.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 일지 철저히 있어라. 근데 예. 일지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태료로 끝내자고 그러길래 뭐 과태료냐. 왜냐면 매우 경기. 그래가지고 어쩌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님 강점인데 직접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투표로 당선되는 지방 그 정부 혹은 광역 정부 그 수장들이 이렇게 소신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주차 단속도 하기 어렵습니다. 저항이 엄청납니다.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생활 속에 적폐인데 생활 속에 불만들이 많으면 그것이 잘못하면 혀에 영향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처럼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신념과 뚝심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오늘만 사시는 건 아니죠. 뭐 저는 오늘만 산다 생각하고 해요. 대개는 이제 다음 생각하잖아요. 다음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지고 계산 많아지는데 제가 또 하나 그 과정에 깨친 게 있습니다. 역시 사필 구성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소수의 극렬한 저항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는 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믿기로 했죠. 그 국민들이 나의 힘이다. 네. 저희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요? 아니 항암제를 처음에 일반적으로 놀랐잖아. 그거 아니고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항암 치료 1차, 2차를 들어가면 1차를 하고 나면 오히려 암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항 때문에. 예, 그때 저항이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3차를 꾸준히 가면 암 수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 보면 의사 같아요, 진짜. 말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과도 같은. 근데 선생님 말씀 저도 동의하는 게요. 사람 사회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순리라고 하는 게 다 관철되죠.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세포 중에 백혈구라고 있거든요. 얘가 일종의 싸움꾼이에요. 사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와서 싸우는 존재인 거죠. 백혈구시네. 완전 백혈구. 백혈구가 너무 극렬해가지고 잡아 먹히는 수가. 백혈구를 돕는 헬퍼셀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사무장님. 헬퍼셀.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진짜 의사 같네요. 실력 있어 보이네요. 네. 약간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수술실 CCTV 설치 가지고. 에이 이거 저 직업적 저항 아닙니까? 왜냐면 하필이면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시잖아요. 두 분 붙으시라고 하고 저랑 잠깐 나가 계시나요? 좀 예민한 분들. 네. 수술실 CCTV에 대한 외과계 의사들의 입장은 CCTV라는 것이 어떤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에 그 범죄 예방 혹은 나중에 증거 채집을 위해서 놓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술실이 범죄가 일어날 곳이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닌 예외적 경우들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에 범죄 예방 CCTV 달면은 동네 사람들 기분 나빠하거든요.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급자족 측면이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를 위해서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뭐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고 환자와 수술팀만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원할 경우에만. 그리고 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선생님 어떠세요?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의식이 네. 없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고 확인할 권리는 또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왜 숨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의 경우 혹은 이제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일탈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굳이 의사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직종에도 일탈하는 사람들은 이제 있는 것이고 저희가 범죄 예방 CCTV를 모든 곳에 달진 않고 우범 지역에 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똑같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이집 CCTV입니다. 그때도 선생님들이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 우리는 잘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적 동의로 설치했죠. 거기는 이제 애들 꼬집지 않나, 혹시 뭐 학대하지 않나 이러는 건데, 근데 수술실은 실제로 대리 수술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리수술은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네, 일은. 근데 실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십만 건에 한 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걸린 게 한 건인 거지 안 걸린 게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했는데 멀쩡한 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가 많으니까 좀 하되 대전제는 의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의사 동의 없이 강제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네.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설치는 하고 환자가 원하고 의사가 동의하면 한다. 그리고 환자는 원하는데 의사는 동의 안 한다고 환자는 나 안 할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입장은 지금 경기도 의료원에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환자가 원할 때만 원할 때만 찍습니다. 찍는 건가요? 근데 원할 때만 찍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시스템을 막 한 3단계를 만들어가지고 환자가 원하고 결제하고 할 경우에 최종의 이 암호 부여를 해야 네. 그때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아. 그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삭제. 완전 삭제하는 걸로. 저는 정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국회 모든 곳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중요한 관점이 얼마만큼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그렇죠. 그럼 얼마나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 국민들이 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정치가 투명해진다고 보고 또 하나가 재판정이에요. 네. 아, 의사들하고 법조인들이 자기들만 아는 전문 용어 많이 쓰잖아요. 네. 지사님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재판정에 판사들끼리 뭐 수기하는 건 뭐 오케이. 적어도 법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정은 일체 공개 안 하거든요. 특별히 허용되지 않으면 전 국회하고 재판정에 CCTV 달아서 원하는 사람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주연구원 공식 입장입니다. 아닙니다. 자,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추진하시는 일 중에 제가 청년이다 보니 네. 청년 관련된 게 눈에 띄어요.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무상교복 제공, 아니면 산후조리 비용 지원. 혹시 유독 이렇게 청년을 챙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인류 역사상 제일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청년 세대 그렇습니다. 말씀. 과거에 뭐 기근이 있던 시기든 전쟁이 있던 시기든 이런 시대에도 청년들은 아버지 세대, 전 세대보다는 희망이 많았거든요. 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진짜 자식 많이 낳는 게 자식 농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역전됐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도 현 세대가 더 나쁘고 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는 더 나빠질 거라고 모두가 예측하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이 세대별로 보면 가장 취약한 세대, 가장 안타까운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려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데 제일 황당한 거는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청년이라는 이유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러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러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아프면 병원에 병원을 와야 가야 돼요. 되는데 근데 그런 희생을 우리 청년 세대한테 강요하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지사님이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의 아픈 과거가 투영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교복은 제가 중고등학교 교복을 못 입어봐서 그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 갈 때 저 반대 방향 공단을 향해서 작업복 입고 출퇴근했거든요. 그 회색 작업복. 학생들은 교복 입고 특히 하얀 일 가운 같은 여학생들 교복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교복을 제가 대학생 교복을 제가 사서 맞춰가지고 제가 며칠 입었어요. 그때가 제가 입학식 입고 갔어요. 교복이 있던 시절인가요? 대학생 교복이?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나요? 있는데 아무도 안 입어서 아, 그런가요? 교복을 못 사서 뭐 선배들이 입든 옆집 거 물려 입는 그 학생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교복은 최소한 그냥 지급해주자 해서 제가 시작하게 됐죠. 과일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과일. 과일도 참 이러면 괜히 이게 제가 무슨 인생의 원한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장에 요즘은 환경미화원 옛날에 이제 시장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어머니도 이제 화장실 청소하시고. 근데 이 과일이 비싸잖아요. 그 아버님은 버린 거 예를 들면 뭐 버리기 직전의 것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막 오면 그 놔두면 썩으니까 우리는 한 번에 사과를 25개는 그런 먹어본 적도 있어요. 사과 25개요? 그때 제 꿈이 야 나도 언제 한번 이렇게 냉장고에다 과일을 넣고 한번 더 열어서 한번 꺼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요즘은 뭐 이렇지만 여전히 그 과일도 제대로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청년 배당이라고 청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20만 원 처음에 시즌 5천 줬는데 그 후기들이 막 메일로 와요. 쪽지 이런 걸로. 근데 그 중에 3년 만에 과일 사 먹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 중에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방세도 못 내고요. 음식값도 제대로 조달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럼 무슨 수로 과일을 사 먹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3년 만에 과일 사 먹었다는 얘기도 그냥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끈하게 네. 어린이집은 전부 우리 국산 과일 지급하자 이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국산으로. 네, 국산으로. 가능하면 경기도 걸로. 그래서 제가 꿈이 그 재원이 부족해서 그것밖에 못 하는데 그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 당에도 뭐 말씀드리고 하는 게 재원을 좀 만들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해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손에 들 게 없고 열심히 일 안 하고 땅이나 뭐 건물 이런 거 하면 뭐 가지고 있고 좀 투기 좀 잘하고 하면 뭐 엄청난 부가 생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엄청난 부를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의 손실을 본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불로소득 하는 집의 애들, 그 집 자녀들한테도 이 청년 기본소득을 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거는 기본소득의 이념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런 반론이 있죠.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주냐, 뭐 많이 주면 일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죠. 또 지출하는 과정에서 또 이중의 차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 사람, 가진 사람도 똑같이 줘야 조세 저항이 없어요. 이 복지 정책을 선별된 소수에만 하니까 그러면 많이 복지가 늘어날 것 같죠. 이렇게 되면 대다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내가 세금 내가지고 저 없는 사람 살려주는데 모두가 혜택 받는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북유럽 시스템이죠. 네. 많이 내고 많이 받고 세금 올리면 나한테 혜택 오는 게 분명하니까 그게 반대를 잘 안 해요. 네. 그 이재명 지사님이 그 다양한 사회 안전망 쪽에 매우 아주 정교하게 신경도 많이 쓰고 매우 세심한 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 편이거든요. 저는 우리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크게 다쳤거든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이 군대를 가서 다치면 거기에 따른 또 대책이 있어요. 보상을 네. 네. 우리는 그런 거 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저기 알아봤더니 적용 기간을 약간 놓쳐서 차이가 있어서 근데 다쳤어요?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죽다 살았어요. 그것도 위험했겠네요. 근데 이게 군 생활 도중에 청년들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그 2년 시간이 그
중요한 시기에 그 다치거나 하면은 진짜- 너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국가가 데려가서 그 나라 지키는 일을 시켜놓고 다칠 경우에 거의 하여튼 부모 책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개인이 책임져요. 그 시스템이 이제 군 병원에서만 치료받아야 되고 예, 최소한의 치료를 해주니까 보통 민간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자기 부담이. 다 자가부담. 그리고 장애가 생기거나 이럴 때도 거의 보상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경기도 출신의 군인들한테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주죠. 그럼 다른 도는 역차별이네요. 경기도가 너무 잘해주시네. 그러니까 큰 돈도 들지 않고요. 그게 그냥 배려죠, 배려. 선거 잘해야 돼요. 이런 분을 뽑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죠. 삶이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도지사를 누굴 뽑느냐, 시장 곳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지사님이 경기도 한번, 뭐 경상도 한번 이렇게 지사를 번갈아 그 생각을 했는데 회진단입니까? 네? 여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곳곳에 환자들을 네. 찾아서 완전 돌아다니는 거라 해서 돌팔이라고 그러나? 지사님 청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진짜 제가 안타까운 건 미안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네요. 청년이여 용기를 내라 희망을 하자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공평한 나라를 못 만든 거죠. 뭐 어차피 이 나라가 좀 그렇긴 했지만 그걸 좀 개혁해가지고 모두가 희망 가질 수 있는 청년들도 노력하는 데 따라서 자기 몫이 보장되는 그런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초입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나라 만들려고 하니까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재명 지사 하면 사이다 아니면 강철 이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성남시 의료원 문제로 눈물을 아주 줄줄 흘리시는 그 사진을 제가 네. 본 적이 있어서 뵙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성남시 의료원에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시게 됐는지. 이제 사람들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당시에 본시가지에 이제 종합병원이 두 곳이 동시에 문을 닫았어요. 이유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 문을 민간병원, 닫았다는 거죠. 인하병원, 성남병원 이게 문을 닫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말 갈 데가 급박한 그 상황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꼭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하는 네. 거다. 민간에서 돈벌이로 안 되는 건데 꼭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고 정부를 운영하는 건데 우리 공공의료원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그 10만 명이 서명한 거를 47초 만에 날치기를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 시의회 말씀하시고. 시구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항의하고 하다가 서러워서 좀 울었는데 그걸 누가 또 찍어가지고 유명한 사진.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돈 써야지 뭐 어디다가 보도블록 갈아 끼고 뭐 쓸데없이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참 안 통하더라고요. 안 통하고 저보고 사람들이 이 찔러도 이게 피가 안 나올 그 독일 병정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눈물을 보니까 피도 완전 많이 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요 생각보다 엄청 소심합니다. 소심해서 상처도 진짜 많이 받고요. 보기보다는 뭐 부드럽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심약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원래는 부드러운 남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년공 출신, 그때 사법시험 공부하시고 그때는 부드러웠을 텐데 어떤 계기로 강한 면이 점점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공격수 역할을 했잖아요. 예. 소위 이제 보수 정권 속에서 제가 시장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누르면 그냥 엎어져야 되는데 제가 잘 안 엎어지는 스타일이라 그게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주로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네. 때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할 말을 하고 비판의 그 공격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늘 어려울 때 청와대에서는 이제 제가 내각에서는 유시민 장관이 공격수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도 뭐 이재명, 유시민, 양정철은 공격수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 이미지 쉽게 안 없어집니다. 맞아요. 저 아직까지 따라다녀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눈물 한 번 보여줬습니다. 공격수인데. 공격수인데. 이거 지금 약간 그 아재 개그에 가까운. 네네네. 지사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이루셨는데 아직 못다한 꿈이 있다면? 저는 이제 역사에 또 관심이 좀 많은데 나라가 망하는 제일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잖아요. 뭐 침략도 당하고 뭐 질병도 있고 뭐 하는데 저는 그걸 포함한 근본적인 이유는 불평등과 격차가 극단화됐을 때 나라가 망하더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한쪽에 쌓이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정말로 이 때거리도 못 이어갈 정도인데 누군가는 막 창고에 쌓아서 썩어 나가고 그때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건 결국 불평등과 격차, 그다음에 불공정 이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죠. 오늘 제가 뵈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관계가 뭐 아주 저는 좋아 보이는데 왜 지지자 좋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친하다. 우리 친해요. 좋은데 지지자들은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비문 친문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왜 비문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당의 네. 우리 당의 그 과거에는 친노, 뭐 비노 네. 그런 게 가능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적어도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봐요. 문 대통령님이 2017년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당 창당 이래 문재인과 이재명과 안희정의 그 경선만큼 아름다운 경선은 없었다고 보고요. 세 분이 각각의 그 역할, 어떤 분은 중도 통합, 어떤 분은 오른쪽 확장, 어떤 분은 왼쪽 확장, 환상적인 역할 분담이었어요. 다만 그 이후 과정에서 우리 당 지지층, 그다음에 문 대통령님이나 이재명 지사님이나 안희정 지사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워낙 강렬함이 조금씩 다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특성들이 있고 저는 그것이 때로는 폭발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 특성들도 좀 다르고 그분들이 워낙 소망하고자 하는 바가 강한 특성들을 또 갖고 계셔서 그런 것이 좀 과도하게 나타난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전 그것이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지금 비춰진다고 봐요. 실제로 문 대통령님이나 그때 이재명 지사님이나 안희정 지사님을 지지했던 다수는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조용히 응원하면서 세 분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잘 끌어왔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게 그런 갈등이나 분열적 요소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우리 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의사소통 TV 병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예. 굉장히 저희 병원으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렇군요. 이것도 생각합니다. 치유한 과정으로. 네, 예. 이제 진단과 네. 처방 내려볼까요?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제 처방은 참모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참모를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도 좀 많아지고 혜택 받는 사람도 좀 많아지고 좀 더 큰 자리로 가셔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제 처방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의사소통 TV 정말 VIP 중환 거물 환자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사소통 TV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하셔도 됩니까 이제?